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부터 조금 짧게 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이제 동영상이 길다는 피드백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50분을 안 넘도록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2장 행렬 2.1 행렬 대수와 역행렬.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 이번 절에서는 기본적인 행렬의 연산인 덧셈과 곱셈 그리고 스칼라 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성질들을 알아본다 라고 했는데, 사실 뭐 별건 없어요.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시간을 조금 할 겸 쓰긴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행렬의 상등 줄여서 쓰겠습니다. A는 B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by definition 정의로 AIJ가 뭐 BIJ와 전부 다 같다. for IJ에 대해서 물론 일단 A하고 B는 둘 다 n by n 행렬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C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행렬의 합 C를 갖다가 A 플러스 B로 정의한다 라고 하면 이걸 이제 또 똑같이 CIJ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하면 일단 합이 정의가 되려면 둘 다 똑같이 이제 모양이 같아야 사이즈가 같아야 정의가 될 거고요. 그러면 CIJ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한다? AIJ 플러스 BIJ다 라는 거랑 둘이 같다 라는 게 동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죠. 다 데피니션이고 for IJ.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행렬의 상수배 C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일단 R 곱하기 A라고 놓는다 라고 하면 역시 CIJ를 어떻게 놓냐면 RAIJ로 정의한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넘어가고요. 당연한 얘기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A 1에다가 A를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예제 바로 보도록 하죠. 1, 3. 저 칼럼은 뭐 사실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칼럼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위에 써놓은 게 그냥 의미하는 게 각각 성분끼리 이런 식으로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암산되죠. 5, 6, 6, 그 다음에 2, 9, 8 이런 식이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배에다가 해줘도 1, 2, 3, 4, 5, 6 행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 4, 6, 8, 10, 12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정의 2.2에서 A는 n by n이고 B는 n by p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 n하고 요 n이 같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두 행렬을 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렬을 제가 이제 C라고 두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Cij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Cij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얘기는 시그마 A의 IK, B의 KJ K는 녀석 10. 자, 이렇게 보면 잘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그냥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는 좀 제대로 써보는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있어서 A11 해갖고 i번째를 A의 I1, A의 I2, A의 I n by n이니까 이렇게 생겼고 나머지는 안 썼어요. 그 다음에 B에다가도 B의 1J, B의 2J 해갖고 B의 NJ 이렇게 되고 이 앞에 거는 사이즈가 n by n이고 여기는 n by p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가 i번째고 여기가 j번째 열이고 그랬을 때 ij 성분 중간에 이제 cij가 여기 i번째 여기 j번째 하고 정확하게 cij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해갖고 하나씩 이렇게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가지고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안 맞으면 곱하기가 정의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고요. 그때 이렇게 했다. 그럼 그걸 다 풀어서 적어보면 A의 I1, B의 1J 플러스 A의 I2, B의 2J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의 IN, B의 NJ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IJ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요건 범위도 중요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그 결과로 나오는 행렬이 이 얘기를 안 했군요. 그 결과로 나오는 건 요게 남아서 여기가 m by p 행렬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Cij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 이상 i는 m 이하 그 다음에 1 이상 j는 p 이하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뭘 관찰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건 항상 똑같고 여기 양 끝에 있는 건 ij가 안 변하죠 계속.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이게 변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k가 똑같고요. 그 똑같은 k가 시그마로 해서 1에서부터 n까지 쫙 변해 나가면서 가운데 있는 n만큼 변해 나가면서 ij는 이제 계속 안 변하고 있고 그게 이Cij인 거죠. 요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바로 보면 저희가 이제 몇 번 하면서도 그동안 몇 번 언급이 됐던 사실인데 워낙 중요한 사실이고 계속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라고 하는 걸 곱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B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열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B1이라는 열 벡터에서부터 B에 얘가 n by n, n by p니까 얘는 p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A의 B1 땡땡땡 A의 BP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름 꽤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제 2.2 다음 행렬의 곱을 계산하여라. 1번 해서 2, 1,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4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 4, 2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곱하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쫙 해서 될 거고 크기가 얘가 3 곱하기 2 행렬이고 얘가 2 곱하기 3 행렬이니까 얘네 둘이가 같으니까 정의가 되고 결국 그 결과로는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계산은 하시면 되고 해서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되고 9, 22, 23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도 비슷해요. 2번도 1, 마이너스 2, 5 에다가 3, 4, 2 하고 2, 1, 마이너스 3에 여기는 마이너스 1, 0,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 긋고 얘가 2 곱하기 3이고 얘가 3 곱하기 2니까 이게 같으니까 정의가 되고 그 결과로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올 거고 답은 뭐다? 계산 안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 19, 4, 5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연산 법칙이 쭉 나오는데 제가 일일이 적지 않겠습니다. 정리 2.3에서 말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그래도 몇 개 중요한 것만 적어볼까요? 1번에서는 이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덧셈이 잘 정의될 때 이런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2번은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데 A, B 먼저 더하고 그 다음 C를 더하나 B, C를 먼저 더한 거랑 A를 더하나 같다. 결합 법칙.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분배 법칙들도 있어요. 그게 제가 일일이 적진 않겠는데 5번, 6번 같은 거죠. 5번, 6번에 예를 들면 K의 A 플러스 B는 KA 플러스 KB 이런 거라든지 H 플러스 KL 이거는 실수고 이건 행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분배가 돼서 HA 플러스 KA 이런 것들은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그냥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거는 근데 이제 스칼라 곱에 대한 상수배에 대한 분배 법칙이었고 쭉 또 가다가 몇 번 있냐면 그리고 제가 이거는 덧셈에 대한이죠. 덧셈에 대한 근데 19번에 보면 AB에다가 C를 곱한 게 A에 BC 이거는 결합은 결합인데 이거는 이제 곱셈에 대한 거였고 그다음 10번하고 11번은 A의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라든지 혹은 B 플러스 C의 A라는 게 BA 곱하기 CA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분배죠. 이거는 행렬 곱에 대한 이 정도 적기로 하죠. 그래서 더 있지만 이런 것들 그냥 언급만 했고요. 다 넘어가고 자, 주의가 있어요. 주의 이건 중요하죠. 주의 오히려 이게 중요한데 다행렬 연산은 잘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일반적으로 AB랑 BA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즉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우연히 같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별개로 하고 그 다음에 AB가 AC랑 같다고 해서 B랑 C가 같다는 것은 꼭 아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 그냥 숫자로 치면은 A가 0이면 못 나누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다 추가로 책에는 안 써있지만 A라는 행렬이 0행렬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주더라도 여전히 말할 수가 없어요. 관리에는 다 찾아야 되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AB가 0행렬이라고 해서 책에는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냥 5라고 쓰는 걸 더 좋아해서 0 벡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행렬 이렇게 쓰겠습니다. 5로 쓰겠고요. 영행렬이 라고 해서 뭐가 되지는 않는다.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가 영행렬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3번도 2번에 의해서 따라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영인자가 존재한다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로 디바이저라고 부르는데 디바이저, 약수, 인수, 인자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0을 나누는 인자 뭐 대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인자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대우 취해보면 이게 0이고 이것도 0이 아니고 둘 다 0이 아닌 건데도 분명히 대우 취해보면 A도 0이 영행렬이 아니고 콤마 하면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엔드로 적어놓을게요. B도 영행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 B라는 행렬이 그 대우를 취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대우가 아니죠. 반례인데 반례가 있을 수 있는데 곱해서 일 수 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얘를 결국은 이제 모든 건 다 여기서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반례를 하나 적고 갈게요. 그래서 A라는 행렬을 심지어는 제곱도 있어요. 그냥 A도 B도 다 제가 0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B 하면은 0100 곱하기 0100 해서 보면 다 0이고 저기도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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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0000 나와서 얘가 영행열이 나오죠. 그치만 얘네는 둘 다 영행열이 아니죠. 이런 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넘어가서 정리 2.4에 보면 A를 n by 역시나 A는 n by n 행렬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2원부터 2m까지를 2원부터 2m까지를 Rn상의 벡터다 이렇게 봤다. 근데 이제 조금씩 책마다 혹은 같은 책에서도 기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행벡터냐 아니면 열벡터냐 이런 문제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많은 경우에 무조건 열벡터를 기준으로 하는 편인데 책에 이제 행벡터로 썼어요. 그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심지어 이거 행벡터예요. 강조해서 제가 써놓을게요. 행벡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i 즉 얘가 한마디로 1/n 행렬로 보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a라는 거를 곱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rn이 아니라 rm입니다. 제가 인덱스를 잘못 썼는데 이게 n이 아니라 이게 m이에요. 그래서 얘가 1/m 벡터로 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다 a를 곱하면 얘가 1/m이고 얘가 m/n이니까 잘 정의가 돼서 그 결과로 1/n 즉 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일단 이 통째는 R에 n에 들어가요. 는 A의 i번째 행벡터를 나타낸다. 네. 네. 자, 뭐 증명을 볼 거 없이 이거 두 개는 제가 일단 써놓고 나서 그냥 얘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벡터를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꾸로 트랜스포즈를 해갖고 열벡터를 나타내는데 뭐 그거는 사실 뭐 상관없고 일단 이 n에 트랜스포즈 해갖고 얘가 둘 다 rn에 있다. 근데 얘는 근데 요거뿐만이 아니라 그냥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의 기본 단위 벡터다.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예컨대 R3 같으면은 2, 1 하면은 1, 0, 0 2, 2 하면은 0, 1, 0 2, 3 같으면 0, 0, 1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벡터라서 사실 콤마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이제 행벡터로 봤으니까 얘는 0, 1, 0, 0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얘기고요. 이번에는 이거에 저걸 기본 단위 벡터라고 부릅니다. 기본 단위 벡터 나중에 베이시스 그 기저를 배울 때 제대로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열 벡터인 거죠. 지금 현재는 행벡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트랜스포즈를 취했기 때문에 열 벡터가 된 거죠. 라고 하면 내가 A의 이 J번째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이렇게 하면 A의 J번째 열 벡터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예를 바로 들어볼게요. 책에는 없는데 그냥 제가 예를 들어보면 그냥 A를 간단하게 A, B, C, D, E, F라고 치죠. 그랬을 때 왼쪽에다 곱하면 1번의 예를 보면 얘가 지금 그리고 행렬이니까 이렇게 쓰기로 했죠. 얘가 3 곱하기 2행렬인데 그럼 R3에 있는 E1, E2, E3를 택해요. 그러면은 E1 A 벡터 하나만 해보죠. 그럼 E1을 하게 되면은 얘가 행벡터로 썼으니까 1, 0, 0 이렇게 되고 A, B, C, D, E, F 이렇게 될 텐데 계산 직접 해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나오고 그 다음에 원바이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1/3고 얘가 3/2라서 결과적으로 1/2가 나오는데 이게 A하고 B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게 나오게끔 돼 있어요. 증명은 이제 뭐 시그마하고 이렇게 증명해야 돼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행렬에다가 단위 벡터를 왼쪽에다 곱하면은 행벡터를 왼쪽에다 곱하면 그 첫 번째 행이 나와버리고 비슷하게 근데 요거는 R3에 들어가는 거고 3차원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다가 이번에는 똑같이 2 아닌데 Rn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다르게 했어요. 뭐 2의 트랜스포즈라고 했는데 이 전체는 어쨌든 간에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이번에 R2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A가 어떻게 되냐면 A, B, C, D, E, F 있고 지금 행벡터를 기본으로 쓰니까 저기 열벡터가 될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n by n이었고 여기가 n by 1이었으니까 말이 됐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0,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곱하기를 써보면 이렇게 해서 써보면 누가 나오냐면 B, D, F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정확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열 벡터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본 단위 벡터를 갖다가 왼쪽에 곱하느냐 오른쪽에 곱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얘는 뭐가 나왔냐 행이 나왔고 얘는 두 번째 열이 나왔다. 이런 관찰이 중요하죠. 자, 일단 그렇고요. 정리. 2.5에서 A를 저렇게 놨을 때 n by n 행렬인데 행벡터를 갖는 여기에 A1부터 시작해갖고 A에 M을 행벡터로 갖는 얘가 M by N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가 각각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R에 N에 들어간다는 뜻인 거죠. 제가 저 R에 N이라고 쓰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떨 때는 n by 1이고 어떨 때는 1 by n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행벡터로 썼으니까 얘는 1 by n을 뜻하는 거예요. 1 곱하기 n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헷갈리시면 또 다른 말, 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헷갈릴 때는 이렇게 쓸게요. 1 by n 이렇게 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반대면은 n의 r에 n by 1 이렇게 이거는 사실 뭐 머신러닝, 딥러닝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 기호인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b라고 하는 b라고 하는 거를 역시 이번에는 뭐냐면 열 벡터를 갖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고 b1부터 해서 땡땡땡 bp 얘는 열 벡터예요. 그래서 이 각각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예를 들면 r에 얘는 n by p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r에 n,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r에 얘는 열 벡터로 보고 있으니까 n by 1에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확실하게 써주고 있고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a, b는 뭐 당연히 이거 두 개가 일단 같으니까 곱하는 게 될 거고 요거는 m by p가 될 텐데 그거의 좀 구체적인 형태를 보자는 거죠. 좀 구체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나타날 건데 첫 번째는 a, b를 했을 때 a 벡터를 마치 숫자처럼 그냥 써요. a1, am 이렇게 쓰고 곱하기 b를 해서 숫자처럼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식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a1 곱하기가 잘 정의되는 한 다 됩니다. a에 m에다가 n, b 이런 식으로 되고 또 따르게 하면 이건 이제 a를 바꿨는데 이번에는 a를 냅두고 b를 바꿔요. b1, bp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쫙 하면 a에 b1, a에 b에 p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나오죠. 요 부분이 이제 각각 행벡터들이고 요건 이제 열벡터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거고요. 증명은 안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 2.6에서 a라는 행렬이 a의 ij인데 얘가 m by n이라고 쳤을 때 내가 바꿔가지고 a 트랜스포즈를 하면 얘는 그 결과로 n by n 매트릭스가 될 텐데 사실 그 결과로 a 트랜스포즈는 이거를 제가 잠시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b의 ij라고 하는 게 그냥 a의 ji 이렇게 정의되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쓰면 사실은 a의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해놓고 a의 ji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ij번째 성분이 이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n by m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굳이 이제 다 써보면 책에서처럼 a11부터 해갖고 a의 1n 쭉 해서 a의 mn까지 있겠죠. a의 11 그러면 이제 이거를 대각선 어느 게 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있을 때 뒤집어 준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주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A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행이었던 게 이쪽에 가서는 열이 되고 반대도 돼요. 이쪽에서 열이었던 게 저기로 가서는 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써줘 보면 A11 A의 1M 쭈루룩 가서 A의 M1 A의 MN 이렇게 해서 얘는 N by M 행렬이 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트랜스포즈라고 부른다. 전치 행렬. 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일단 2.1이 끝났진 않았고 아직 좀 남았네요. 자,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자, 조금 더 보면 정리. 사실 당연한 정리인데 2.7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언급만 하고 말겠습니다. R은 실수예요. 실수라고 쳤을 때 일단
A 트랜스포즈를 갖다가 한 번 뒤집고 또 뒤집으면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고, 두 번째 A에다가 B를 더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하나, 먼저 뒤집고 난 다음에 그걸 더하나, 결과는 같고요. 세 번째 상수 R을 곱하고 실수 R을 곱하고 트랜스포즈를 하나, R은 그냥 나중에 곱하고 뒤집은 다음에 R을 곱하나 똑같고요.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A, B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가 된다. 물론 곱이 다 정의된다는 전제 하에요. 이게 왜 말이, 그러니까 증명은 안 하고 간단히 사이즈만 좀 따져보면 얘는 n by n, n by p가 돼야 곱이 정의가 될 텐데, 그럼 원래는 n by p가 나올 텐데 그걸 뒤집었으니까 그 결과로 p by m이 나오겠죠. 얘는 애초에 b를 뒤집어서 했으니까 p by n이고, 얘는 a를 뒤집었으니까 n by p인데 요게 같으니까 정의가 돼서 그 결과로 여기가 n by 요게 m이죠. 이렇게 하면 뒤집어서 곱해주면 n은 같고 t by m이 나와서 일단 사이즈가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약간 역행렬하고도 비슷한 성질을 갖는데 좌우지간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증명은 안 하고요. 정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A, 이번에는 정의 2.8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n by n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n by n 정사각행렬에 대해서만 할 거예요. 그래서 n by n 정사각행렬 또는 정방행렬이라고도 하고요.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A 곱하기 X를 했더니, 행렬은 왼쪽에 곱하는지 오른쪽에 곱하는지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 동시에 이렇게 곱해도 항등항렬이 되는 그런 정사각행렬 X가 존재할 때, 근데 X에도 이제 제한이 있죠. 사실 뭐 제한 안 걸어도 당연하기는 한데 이거 사실 I는 IN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in n by n 그냥 행렬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 뻔한 거니까. x가 존재하면 a를 역행렬이 있다 그래서 가역행렬이라고 부르고, 뒤집을 수 있다. 가역행렬. 뒤집는 게 가능하다. 인버터블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x를 a의 인버스, 즉 a의 역행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식은 딱 하나죠.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A 인버스 하면 걔는 A 인버스 A를 해도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제를 들게요. 이제 예제 2.3에서 1번 이제 각각 B는 A의 역행렬이다 라는 걸 보여라 라고 했어요. B는 A의 역행렬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 1번에서 A라는 거 아예 줬어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할 거고요. 일단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쳤을 때 저게 역행렬인 걸 어떻게 보이느냐. 네,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 때 일단 문제를 다 적으면 2번에서도 A는 1, 0, 2, B는 2, 1, 3, 3번이 4, 1, 8 이렇게 되고, B라고 하는 행렬은 마이너스 11, 2, 2, 마이너스 4, 0, 1, 그다음에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때 풀이 솔루션 그냥 곱해요. 단순히. 그러니까 서로가 역행렬이라는 건 AB 곱해서 BA 곱해서 지금 2x2니까 이것만 그냥 보이면 되는데 1번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곱해 보면
2, 5, 1, 3에다가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2.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진 않겠고 직접 해보시면 정확히 뭐가 나온다? 1, 0, 0, 1이 나와서 이게 I2가 나온다. 비슷한 방식으로 BA를 해보면 역시 I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B는 A 인버스다 또는 A는 B의 인버스다 이런 게 됩니다. 2번도 비슷하기 때문에 안 할게요.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역행렬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 있고 언제 없느냐라고 했을 때 예제 2.4를 한번 봐보면 3 곱하기 3 정사각행렬인 A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0이 너무 많으면 없어요. 일단 1, 2, 0, 0, 1, 0 나중에 하겠지만 0, 0, 0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제로 로우, 제로 칼럼도 포함하고 있고 또는 제로 로우, 그러니까 0인 행과 0인 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아직은 뭔가 우리가 증명하는 테크닉을 정확히 물론 사실 제가 앞에서 가우스 소거법 할 때 다 언급을 하긴 했지만 책에 이제 또 언급을 할 예정이라서 그냥 어떻게 했냐면 앞에다가 뭔가 ABC, DEF, GHK를 여기다 써놓고 A를 해갖고 1, 2, 0, 0, 1, 0, 0, 0, 0 이렇게 해서 계산을 직접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A, 2A 더하기 B, 0, D, 2D 더하기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는 G, 2G 플러스 H 0인데 요거 잠시 믿을게요. 요거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잠시 믿고 근데 얘는 절대로 뭐가 될 수는 없냐면 I3가 될 수가 없는 게 얘는 111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거랑 이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얘가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즉 A에다가 왼쪽에 뭘 곱해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한쪽만 봐도 없으니까 그래서 A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논리인 거죠. 네, 이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뭘 좀 살펴볼 거냐면 관찰이 뭐냐면 어떤 행렬이 있는데 필긴 하지 말고 요 행렬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행렬은 보면 얘를 오른쪽에다 곱했죠. 이제 소위 말하는 기본 단위 행렬이라는 건데 오른쪽에다 곱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열에다가 뭔가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를 보면 요를 열은 가만히 있고 요것도 얘는 이제 이거는 0이죠. 그래서 이제 여긴 다 0 나왔고 여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열에다가 2배를 해주고 두 번째 열에다 한 배 해줘서 더해서 여기다 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건데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역행렬은 단 하나 존재한다. 이런 거는 증명을 안 하고 언급만 하겠습니다. 역행렬은 이게 존재한다고 하면 혹시 막 그런 게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없을 수는 있지만 존재하기만 하면 얘는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리 2.10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역시 n/n에서만 하고 있는 얘기고 첫 번째 A 인버스 그러니까 A가 이제 가역 행렬이라는 조건은 붙었고요. A, B는 둘 다 가역이고 그 다음에 R은 실수기는 실수인데 0은 아닌 실수다. 이런 조건이 붙으면 그러니까 역행렬을 취한 것도 다시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걸 다시 역행렬을 취하면 사실 자기 자신이 된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상수배를 곱해도 0이 아닌 걸 곱하면 인버스를 취하면 트랜스포즈하고는 좀 달라요. 트랜스포즈는 R이 튀어나왔는데 얘도 뒤집어줘야 돼요. R 인버스, A 인버스인데 이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숫자는 이겁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AB 요거 이제 중요하죠. AB의 역행렬을 하면 트랜스포즈랑 비슷해요. B 역행렬, A 역행렬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A 트랜스포즈를 한 것도 역행렬이 존재하고 인버스 하면
인버스를 먼저 하고 뒤집어도 된다. 그래서 특히나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증명도 중요해서 이건 증명을 한번 보면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역행열인 걸 보이기 위해서 AB의 오른쪽에다가 B 인버스 A 인버스를 이거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증명도 한 번쯤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또 반대로 왼쪽에다가 곱하더라도 어떻게 해도 이렇게 되면서 얘도 IN이 나와서 그래서 된다. 그냥 이게 증명의 끝입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안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연습 문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 정도 흘렀으니까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하고 연습 문제만 하나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연습 문제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연습 문제 2.1에 그냥 문제만 써놓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증명 문제 제가 웬만하면 안 내는데 이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5번에 1번 일단 1번을 하기 전에 do it. 뭐 강제는 아닙니다. 뭐 걷거나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A, B가 A, C이면 근데 일단 조건이 뭐냐면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즉 가역이다. 이게 있고 이거밖에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럴 때 B가 C랑 같다. 원래 영행열이 아닌 정도 갖고는 안 되는데 역행열이 존재하면 된다. 사실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자리를 옮겨야겠네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람다가 어떤 실수인데 0은 아닌 실수라고 하고 B라는 게 어떤 상수배다. 뭐 저렇게 굳이 복잡하게 쓸 필요 없고 그냥 그때 람다 A 전체 인버스를 하면 그게 람다분의 1의 A 인버스가 된다. 특히나 이제 둘 다 증명이 되게 쉬운데요. 이 증명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둘 다. 제가 방금 위에서 했던 이 증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네,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